수 있다 밖에 우리가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운 원칙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풀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다른 걸 알면 더 도움이 되긴 하거든. 어쨌든 그래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29번 간단하게 하고, 뭐 문법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30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게요. 오늘은 진도를 최대한 오늘 좀 뽑고, 내가 보충을 하러 한다고 하지 않나? 했나? 보충 안 했지? 그지? 보충 따로 할 거야. 네, 진도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서 보충 따로 할 거고, 본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좀 건너뛰고 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서 그거 좀 양해를 할게요. 지난번에 언니들이 숙제를 안 했잖아요. 그지? 그지? 자, 합시다. 자, 휴먼 비잉은, 인간은 like certainty, 뭘 좋아하냐면 확실성을 좋아한대요. 됐죠? This liking. 근데 이러한 liking 하면 이제 좋아함이야. 이거 동명사야. 알겠지? 이게 딱 연습하기 좋아서 우리가 지금 하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문법 준동사 1강 때문에 딱 공부하기 좋아서 내가 굳이 이걸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 자, 어쨌든 이러한 선호,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선호를 했는데 동명사니까 3인칭 단수 현재형이야. 동사에 s나 es 붙어야지. 우리 얼마 전에 내가 수업할 때 무엇무엇으로 기인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stem이란 단어를 얘기했었죠. 그죠? 원래 stem이란 단어가 줄기, 뿌리 이런 단어인데, 근데 이거 내가 반드시 외워놓으라 그랬어. 그지?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originat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쌤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로부터 이끌어지냐면 from our ancient ancestor, 우리의 고대 선조로부터 이끌어지는데, 그게 어떤 새끼냐면 who needed to survive alongside saber-toothed tigers and poisonous berry. 봐봐, poisonous berry니까 이건 베리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뭐 딸기류겠지. 그지? 그러면 저 딸기류인데 어떤 거냐면 독성이 있는 딸기류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survive니까. 그리고 또 뭘 거냐면은 세이버 투스드 타이거, 몰라도 돼요. 타이거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어. 알겠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세이버 투스드 타이거 이렇게 해도 돼. 됐죠?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하면 검치오예요. 이게 검이고 세이버가 칼이고 투스가 이빨이니까 한문으로 이제 치고, 그래서 검치오고. 그 내가 얘기한 적 있나? 네, 재미삼아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그 걔네가 검치오인데 왜 검치오냐면, 내가 그림 못 그리니까 이해해라.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입이 이렇게 있을 건데, 고양이 눈이니까 왜 개가 나왔냐?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 학원 강사를 하는 데는 영어 실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림 실력이 필요가 없잖아. 놀랍게도 건축학과죠.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개가 아니야. 알겠지? 고양이과야. 알지? 호랑이야. 알겠지? 호랑이인데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원래는 얘네가 원래 이랬다고. 점점 기괴해지는데 진짜 미안하다.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다. 알겠지? 우리 지금 미술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뒤에 언니 미술 잘 그리잖아요. 그냥 대충 알아서 봐. 알겠지? 근데 봐봐. 얘네가 뭘 선호하기 시작했냐면, 나중에는 짝짓기를 할 때 여성이 남성의 이빨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대.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뭐랑 똑같냐면, 한국에서 한동안 그런 막 루저 논란이 있어가지고 키가 큰 사람을 선호했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평균 키가 커졌거든. 물론 이거는 식습관의 문제하고도 있어. 알겠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지방을 되게 많이 먹고 치즈도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키가 좀 크는 것도 있는데, 그런 상관없이 그런 선호도들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런 유전자들만 살아남으니까 결국 다음 세대는 키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얘네가 이빨이 큰 거를 점점 더 선호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빨이 커지다가 땅에 닿아요. 실제 화석이 있어. 그래서 얘네가 왜 멸종했냐면 입이 안 다물어져. 저 송곳니가 너무 커서 튀어나온 거야. 튀어나왔는데 적당히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입이 안 다물어져서 일단 혹시라도 입에 감염이 생기면 얘는 무조건 뒤지는 거야. 얘들 감염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이게 땅에 닿으니까 어떻게 했어? 뛰지를 못해요. 사냥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봐. 내가 짱이 됐어. 얘 검치오인데 이빨이 땅에 닿아. 알겠지? 그럼 사냥은 누가 해? 내가 여성한테 선택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굶어 죽을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멸종했어요. 자연 선택설이 극단으로 간 거에 대한 예시로 가끔 가다 나오거든, 저게. 뭐 아무튼 뭐 이런 상식이 있는데, 뭐 그래서 나 이제 그때 그 지문에 세이버 투스드 타이거라는 단어가 있어도 나도 그냥 검치오를 이딴 식으로 직역을 해놓는구나를 안 거야, 나도. 알겠지? 어쨌든 그냥 호랑이야. 이런 호랑이로부터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에이션트의 이런 앤세스터로부터 온 거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지문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본능들, 알겠지? 본능들은 지금 현대사회로 오면서 하나도 발전한 게 없어요. 다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고대 뭐 조상들. 근데 이 어떤 조상이냐면 수렵 채집하던 조상들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과 뭐가 안 맞냐면 사회의 니즈가 안 맞는 거야. 불일치할 때가 때로 있어요. 알겠지? 이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DNA에 새겨져서 발전하는 시간과 현대사회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현대사회가 빠르게 발전해서 원래는 우리 DNA는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냥 우리 DNA가 갖고 있던 건 여전히 언제냐면 수렵 채집하고 동일하다고. 너네는 수렵 채집인하고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회가 너무 달라졌어. 그래서 쓸데없는 반응들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해요. 지금 사회에서 위협은 뭐지? 위기야. 위기 이꼬르 뭐지? 기회야. 왜? 봐봐,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우리가 긴장을 하고 두려움을 하고 뭔가 이렇게 초조하고 이런 감정들은 왜 일어나는 거냐면 본능 같은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적이 올 거야. 곰이 올 거야. 저기 굶주린 곰이 올 거고 저기 검치호가 올 거야.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럼 직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주저하는 감정들이 생겨.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현대사회는 새로운 일을 안 하면 죽어요. 알겠지? 도태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현대사회의 니즈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최대한 본능을 억누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야. 방금 예시처럼. 그리고 이게 지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됐죠? DNA는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 느린데 인간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버렸어. 실수로. 알겠지? 그래서 DNA가 못 따라와. 그래서 너네가 현대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게 본능대로 하면 새로운 일을 우리는 피하는 게 맞아. 됐지? 그래 원래 하던 일만 할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니네 DNA야. 근데 너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도태된다. 이게 마지막 주제야. 알겠지? 아무튼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 얘들아.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대부분 이렇게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선호도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 거냐면 결국 확실함을 좋아하는 거네. 형 한번 칠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야. 됐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은 확실성을 중요해.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고대 이 선조들이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에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됐지? Our brain은 evolved 어떻게 진화했냐면은 주어 동사 to help us attend to threat. 자, 뭐 할 수 있도록 했냐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위협에 참여하고, 그지? 그리고 keep away from them. 그걸로부터 잘 벗어나고. 그럼 여기 있는 them은 앞에 있는 threat을 그대로 받을 거잖아. 그렇잖아. 대명사 수일치 문제예요. 됐지? 이런 거 내가 정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1번은 내가 대충 건너뛰었는데 당연하게도 주격 관계대명사죠. 됐지? 자, 이랬을 때 뒷문장 보면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맞죠? 그리고 심지어 뭐가 빠졌냐면 주어가 빠져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쓴 거야. 다른 문법이 없어요. 얘는 뒷문장이 완전이었을 때 혹시라도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의심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석상에 큰 문제가 없고 사람이기만 하면 오케이야. 심지어 사람이 아니어도 돼. 위치여도 상관없다는 얘기 알겠지? 자, 그런데 2번은 뭐냐면 대명사 수일치지. 내가 대명사 수일치 얼마 전에 우리 문제 풀면서 요게 제일 어렵다. 무조건 수일치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수일치 중에서 동사 수일치를 얘기하면 좀 쉬운데 내가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대명사 수일치 얘기하면 좀 어렵더라. 해석을 잘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옆에다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그래서 댐이고 어쨌든 그걸로부터 내가 피해야 되고 and remain.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live. 살아남은 채로 있어야 돼. afterward. 그 이후에. 잘 봐. remain은 이 형식이에요. 내가 문법들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문을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우리 문법책에는 없어. 잘 들어. remain은 이 형식이야. 뒤에 뭐 올 거냐면 보호가 올 거예요. 보호 자리에 live를 쓸 수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반드시 어를 포함한 뭐를 써야 돼요. 됐죠? 어를 포함한 뭐 형용사 내지는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alive를 자주 쓰는데 얘네는 한정종 용법으로서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건 안 돼요. 명사를 직접 수식은 못하고 뭐에만 쓸 수 있냐면 보호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됐니? 어로 시작하는 동사,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라고 하면 아마 문법책에 나올 거예요. 알겠지? 얘는 형용사로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데 좀 독특하게도 명사를 직접 수식하지 못해. 명사를 가로 뒤에서 명사가 있고 명사를 꾸며주지 못하고 알겠지? 반드시 보호 자리만 쓸 수 있어요. 됐죠? 이런 건데 사실 문법책에 안 나오려 하는데 가끔가다 학생들이 나한테 live랑 alive랑 뭐가 달라요를 물어보더라고. 알겠지? 근데 니네가 물어봤어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야 이거 가만히 두면 누가 이거 문법 알려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문제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뭐 번호가 쓰인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럼 니네가 분석하면서 얘가 시험 문제 나오면 니네 어떻게 대응할 거야? 왜 얼라이브랑 라이브랑 다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 봐봐. 모든 문장에 있는 걸 다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텐드 헬프 같은 경우에 헬프는 사역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보호 자리 나왔잖아. 그렇잖아. 동사 원형이 쓰였잖아. 그럼 잘 들어봐. 야,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니잖아. to help잖아. 그럼 이래도 되는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 동사는 여기 있잖아. 이볼브드잖아. 근데 투부정사인데 왜 저게 가능하냐고. 왜 투부정사인데 지가 마치 동사인 척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죠. 준동사는 자기 부 안에서 동사 취급을 받는다. 사역동사면 준동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부 안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돼? 그런데 하필 가져올 때 help라는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형식처럼 뒤에가 온 것뿐이야. 이해되니? 이볼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알겠지? 이볼브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얘는 없어도 돼요. 근데 없으면 해석이 잘 안 되지. 얘는 없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의 뇌는 진화했어. 어떻게? 저렇게 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투부정사 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통으로 설명하자면 그렇다고. 근데 이런 걸 궁금해야 되고 이런 걸 분석해서 아 이렇구나를 이해해야 돼. 다시 영어를 쓸 줄 알아야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이 왜 이게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너네가 문법 문제에 틀리지 않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야. 계속. 자, in fact 사실은 we learned 우리는 배워왔어요. 뭐를요? that the more certain 더비더비 구문이죠. 원래는 그지? 더 비교급 때레레랭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온 거야. 선생님 이거는 어떤 문법의 특성이 있나요? 특성 없어요. 구문이야 그냥. 알겠지? 해석만 잘하면 돼. 뭐뭐만큼 뭐뭐하다. 아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라고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보통은 얘네를 병렬구조 취급해서 비슷한 문법들이 나오게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내가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no more. 근데 대절 아니잖아? 근데 내가 이런 거 보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야 다른 거 상관없고 얘들아 이게 없다고 생각해라. 구문이 나오면 없다고 생각하고 문장이 맞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잘 봐. 대절이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 보어. 그래서 certain이 맞는 거야. 이해돼? 이거 certainly가 되면 안 돼요. 학생들이 이걸 제일 많이 틀리는데 별표 3개 치고 벌써 고2 문제부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번에다가 내가 이렇게 적을게. 3번에다가 자,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장은 도치가 형용사 도치가 된 거야. 도치가 돼서 정확히 이제 보어가 도치가 된 거예요.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보어, 주어, 동사 역할이 됐어.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오니? 라고 물어보면 형용사하고 명사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형용사가 답입니다 라고 해야 돼. 근데 잘 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더 확실할수록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니까 그럼 ly 부사 아니에요? 해석으로 풀면 부사가 답이 된 것처럼 보여요.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뒤에 뭐라고? 완전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주어, 동사, 보어 자리인데 형용사밖에 안 된다. 의심해야 돼. 그래서 형용사가 문제로 나오면 밑줄 쳐져 있으면. 알겠지? 분명히 보어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거 있으면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이거 지금 고2 3월 아니냐? 너네 이거 몰랐으면 큰 반성해야 돼. 알았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때 나온 문제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보어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와요. 이해되니? 내가 계속 너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배운 문법이야. 알겠지? 내가 너네한테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너네 머릿속에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이거 심지어 이거 열심히 해보겠다고 백발백중 이런 문제들 겁나 풀었다고. 중학교 문제들. 알겠지? 근데 까먹은 거야. 알았어? 새로운 문법이 아니라고. 나랑 수업하면 마치 내가 새로운 문법을 꺼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알겠지? 계속.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we are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함을 느낄수록 the better we chance. 우리가 뭘 가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잘 봐. 여기도 주어, 동사, 목적어네. 도치를 해놓은 거네. 그치? 우리가 뭘 가진다고? We had a chance. 뭐 할 수 있는 기회.
of making the right choice.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Is this berry the same shape as last tim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지. 야, 이 베리가 과연 내가 지난번에 먹었던 베리와 똑같은 형태인가? The same size, 똑같은 크기인가? If I know for certain it is.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만 있다면 my brain, 내 뇌는 will direct me to eat it. 어떻게 명령할 거냐면 내가 이걸 먹도록 확신할 거야. 왜냐하면 I know it's safe. 이게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확실한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겠지. 왜? 우리가 생존을 했어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자꾸 검증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고정관념이라는 걸 왜 만들어냈냐면은 고정관념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존 본능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서 쿼카야. 다람쥐야. 근데 처음 보는 다람쥐야.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내가 아무런 없이 안녕 친구야 딱 했는데 물었어. 물자마자 독사의 1000배의 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내가 그대로 심장마비로 뒤져.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나한테 뭔가를 주는 거냐면 요렇게 생긴 류들은 의외로 약간 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약간 선입견을 주는 거야. 그게 우리 생존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귀여움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해돼? 왜냐면 대부분의 혐오스럽고 봐봐. 거미가 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거미는 혐오스러워. 맞지? 절지동물들 대부분이 혐오스러워. 근데 왜 곰은 안 혐오스러워? 이거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왜 근데 뱀은 개 혐오하는데 맞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사자는 그거보다는 덜 귀여워해. 고양이는 왜? 고양이 너무 귀엽지. 그지? 근데 얘네 다 비슷한 과들 아니야? 왜 우리가 이렇게 느낄까? 한마디로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절지류를 왜 혐오하냐에 따라서는 여러 심리학적인 이견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다리가 많고 이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생긴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극혐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왜 저런 곤충들을 혐오하게 됐냐면은 이 곤충들과 이 뱀은 우리가 사는 서식지로 들어오거든. 우리가 살던 곳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도망가. 우리는 얘네한테 많이 죽임을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설도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썰이야. 알겠지? 확실하진 않은데 심리학적으로 이런 본능들이 우리의 몸에 있어서 뱀 때문에 죽고 싶지 않고 이런 걸 기피하는 경향들이 혐오라는 감정으로 발전되었대. 마찬가지로 그래서 곰과 사자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혐오는 아니야. 맞지? 근데 무섭잖아. 이것도 뭐야? 쟤네한테 잘못 걸렸다간 먹혀 죽이니까. 그러면 위험한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 본능적으로 뭘 느낀다고? 무서움이라는 공포감과 혐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고정관념이잖아. 맞아, 이게 선입견이잖아. 근데 그 선입견이 도움이 된다니까, 저 생존에는. 근데 이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생존이 문제가 안 된 거야. 무조건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감정들이 쓸데가 없어진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뱀을 보면은 왜 이렇게 징그러워, 왜 소름 돋아 하고 막 이게 거미 지나는 거 보면 거미 귀엽다는 사람 거의 없다. 대부분 막 이런다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우리 DNA 속에.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논문들도 있고 또 지문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다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검증을 하려고 해. 알겠지? 얘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엄청 검증하려고 해.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지 알게 되면 그게 이제 그걸 먹게 되고 아니면 이제 안 먹는 거지. 근데 and if it, I'm not uncertain. 내가 이제 확신할 수가 없다면 my brain, 내 뇌는 어떻게 할 거냐면 will send out, 뭘 보낼 거냐면 send out 하면 보내다. danger alert,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보낼 거야. to protect me,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됐죠? 그 보호하는 감정들을 보낸다는 거니까 잘 봐. uncertain하게 되면 결국은 danger alert을 보낸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나한테 좋은 거야. 맞지? to protect me, 나를 보호하려는 보호 기제인 거예요. 그러면 4번 문제, 우리 이제 문법 문제니까 4번 문제를 좀 풀려고 딱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it is는 그것이 그렇다거든. 됐니?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런 식으로 쓰인 거야. 이해됐어요? 안전한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거야. 그것이 그냥 괜찮다, 이다야. 알겠지? 존재하다니까. 그래서 얘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졸지 마라.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어. 일단은 알겠지? 근데 어쨌든 해석만 해보자. 그래서 the dependence on certainty. 그래서 우리가 뭐에 의존할까요? 현관변지. 뭐에 의존한다고? 확실성에 의존한다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언제서부터 오냐면 all those millennia하고 수천만 년 전부터 온 거야. 얘는 ensured, dependence, 의존해요. 자, 근데 얘가 보장했어요. 뭐를요? 우리의 생존을요. to the present에 오늘날까지. 됐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다 뭐냐면 결국 우리의 형험에 한 번 더 칠게. danger alert 시스템이죠. 그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있을 때 훈련하는데 보통 군대는 유격을 하는데 여름이었거든. 근데 산에서 해요. 산은 춥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포를 가져가. 이게 산에서 야영을 해야 되잖아. 그 훈련이니까. 그럼 이제 땅바닥에다가 진짜로 땅바닥 판 다음에 텐트 쳐놓고 자는 거란 말이야. 근데 되게 더울 것 같지만 의외로 산속은 개 추워요. 의외로 나도 처음 알았어. 왜냐면 내가 살면서 산속에 이렇게 아무 장비 없이 화목난로 하나 없이 날 던져진 게 언제겠어. 나는 몰랐거든. 선임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유격 갈 때 반드시 그 혹시 모르니까 추울 수 있으니까 그 뭐지 핫팩 몇 개 가져가라 그랬거든. 그래서 뭐 여름에 무슨 핫팩이야. 심지어 PX 팔지도 않아. 그래서 그 PX 창고병이 창고에서 어디 수저반 거 갖다 내서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불출을 했었거든. 그때 샀었거든. 아무튼 그랬는데 밤에 개 추워. 바람이 존나 부는데 강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차가운 바람 같이 미치는 거야. 강바람을 그대로 맞는 거야 밤에. 알겠지? 진짜 춥거든. 의외로 춥거든. 그러니까 서늘한데 이걸 꾸준히 한 4-5시간 이상을 맞으니까 춥겠지, 그지? 그러니까 온기가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산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이렇게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는 2명이나 3명 정도 잘 수 있는 A형 텐트 되게 작은 거거든. 작은 거에 자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귀찮아서 그 모포를 아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처럼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쏙 내놓고 자는 거 있잖아. 요걸 그냥 가져갔어. 그냥 이게 그리고 내게 나 좋은 거 받아가지고 푹신푹신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 등에 백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텐트 안에까지 안 오니까 그래서 그냥 펼쳐놓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밤에 잤어요. 밤에 잤는데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자는 거야. 당연하게도 여기가 추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텐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을 다 흙으로 덮어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기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벌레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 들어오게 막는단 말이야. 막기는 막는데 내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내가 싫어요. 자고 있었는데 뱀이 그러니까 되게 섬찟하다는 느낌 들었어. 혼자서 이렇게 되게 왜 소름 돋지? 꿈도 손자리도 안 좋아. 그래서 깼는데 뱀이 넘어오고 있었어. 됐죠? 뱀이 넘어오는, 그러니까 뱀하고 나하고 아이 컨택을 한 거야. 이해돼? 내가 아까 뱀을 내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뱀을 아이 컨택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독사가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100% 독사가 아니야. 왜냐하면 한국에 사는 종 중에서 한 종류인가 두 종류를 제외하고는 독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요 산에 그 아이는 저쪽 밑에 살아.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머리가 삼각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애가 몸이 좀 컸거든. 그러니까 구렁이. 근데 내가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새벽 4시인가 됐는데 새벽 4시에 딱 깼는데 뱀이랑 마주친 순간 내가 아! 이랬거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기집애처럼 미안하다. 언니들 진짜 미안해. 진짜 근데 기집애였어. 기집애처럼 소리를 높은 소리가 났어. 아까 아니야. 아! 이랬다고 진짜로. 케빈이었어. 알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기 어디서 이제 그 불침번을 서잖아요. 군대니까. 불침번 멤버였던 애가 졸고 있었겠지. 당연히 뭐 적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전시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자다가 깨가지고 졸려 이러고 이렇게 꼬박꼬박 졸다가 근데 총은 들고 있잖아. 어쨌든 이게 총기 들고 있거든. 이거 졸다가 딱 소리 들리는 거야. 이거 좋댔다. 왜서 개 달려오는 거야. 난 걔가 제일 무서웠어. 총을 들고 온다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러고 뭡니까 막 이러고 막 찾아. 너무 무섭잖아. 근데 막 뱀은 막 앞에서 막 걔도 놀랬지. 그러니까 걔 딱 이러고 얼어붙었어. 나 막 소리 지르고 있지. 그러니까 옆에도 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날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지 몰라. 아무튼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면 내부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위협을 했지 안에서 막 이렇게 그 이제 뭐 안에 있는 거 이제 삽이 있으니까 삽으로 이제 막 카카 뭐 이러는데 거의 반쯤 서로 때리는 거야.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맞고 아이씨 하면은 나는 얘가 맞고 이런 거야. 아무튼 이런 거 이게 더맨더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임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병신들 이런 새끼들 진짜 멘트를 정확히 기억해. 이런 새끼들 데리고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니 쯧쯧 이러셨어.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애가 후진하더라. 뱀이 알겠지? 후진을 하더라고. 나 안 있으면 못 봤지. 주임원 선생님이 이렇게 꼬리 잡고 데려간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를 보시더니 구렁이야 이러더니 이렇게 잡고 터트려 주겠어. 내가 그 이후로 주임원 선생님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아무 감정이 없어. 알겠지? 이렇게 뱀을 끄집어내서 대가리를 보시더니 딱 잡고 도가 없어. 이렇게 턱 하고 터트려줬어. 야 구경 났어. 다 들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알겠지? 이분이 나중에 멧돼지를 칼로 죽여요. 내가 한번 얘기했나? 멧돼지가 부대 안에 들어와서 안 잡혀서 동네 포수 되게 경력이 되게 오래되신 포수님을 불러왔는데 총을 맞고도 이 새끼가 살아서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돌아다녀 피를 흘리면서. 근데 멧돼지 한번 치이면 사망이거든. 가끔 시골 마을에서 멧돼지랑 치여서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 정도 크게 내가 얘기했잖아. 멧돼지 존나 귀여운 줄 알았다. 난 작은 돼지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하쿠나 마타타가 아니더라. 알겠지? 개 무섭거든. 그리고 이래 소리가 개 무서워. 근데 얘네가 겁이 많아서 나를 들이받는 거래. 내가 얼마나 쫄았겠니? 얘를 딱딱 하면은 작은 티코만 해. 거짓말 좀 못해서 그럴 리가 없어요. 알겠지? 근데 작은 티코만 한데 얘가 딱 와서 뭐 이러고 있는데 얘는 놀란 거야. 그러니까 얘도 놀란 거야. 난 존나 놀랬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내가 놀래서 뛰면 얘가 무조건 나 들이받거든. 또 그럴 때 또 어디서 주워드는 상식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살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하더니 이렇게 딴 데로 가더라고. 왜냐면 이제 얘도 놀랬으니까 도망가는 거죠. 나름대로는 그지. 아무튼 3일 동안 그래서 안 잡힌 친구였어. 되게 난리도 아니었거든. 우리 그래서 막 경계근무 서는데 차 타고 경계근무 서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사에서 가야 되잖아. 그 초소까지. 근데 초소까지 가는 길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 인명사고잖아. 그래서 차로 데려다 줬어. 그게 나야. 그 차로 데려다 준 당번이 나였다고. 내가 얼마나 빠기 쳤는 줄 알아 그때?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주임원사님이 이게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 애들이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포수를 불렀는데 총을 맞고도 안 뒤졌어요. 안 뒤진 거를 주임원사님이 어디서 찾아다가 칼로 찔러 죽여. 내가 주임원사님 생각하면 지금도 아마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안 무서운데 주임원사님 보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짝 이렇게 군기서가지고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돼. 아니 전역하고도 그랬거든. 막 이래 나도 전역할 때 나한테 오병장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데 되게 신병처럼 딱 이렇게 건들면 원래 관등 설명을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한단 말이야. 나중에 짬이 좀 차면 감사합니다 다 그랬거든. 심지어 우리 사단장님이 오병장 고생했어 했을 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랬는데 주임원한테 병장 오동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그거 멧돼지 칼로 죽였다는 얘기 듣고 내가 진짜 충격 먹었는데 싫어요. 왜냐면 내가 그 칼을 받고 그 피에 젖은 군화를 봤어요. 그 멧돼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포수 아저씨 그 동네에 그냥 고기 그런 거 먹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제거하고 먹어도 되거든. 그래서 멧돼지 고기가 또 별미래요.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또 나름 괜찮대 맛이. 그래서 가져가셨거든. 잡은 건 주임원사님인데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랬어요. 어쨌든 내가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빠졌는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넘어가자 얘들아. 뭐 그런 얘기 대인 줄 알았 시스템.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소름을 돋았는데 실제 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거 체험한 거 알겠지? 계속. 자 그래서 danger alert system이 continues to us protect us. 우리를 갖다가 이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속 있는 거야. This is achieved. 자 이것은 봐봐. 잘 들어봐봐 얘들아. 이건 본능이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시스템들이잖아. 얘는 얻어짐 당한 거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죽으면서 얻어진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수동태가 나와야 돼. 여기서 그럼 봐봐. 대부분의 우리 지문에서 능수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지문에 설명해야 되잖아. 이건 얻어진 거야, 얘는 우리가 얻은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지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체크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본능이구나 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과정이 있잖아 나름.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가 와야만 해. 됐죠? 근데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는 최근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분사 구문에서 오늘 수업할 거야. ing인지 pp인지를 구분하는 걸로 좀 대체가 되는 편인데 그래도 여전히 동사 중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알아두시고 by our brain, 우리 뇌에 의해서 얻어졌어요. 근데 얘는 labeling new, 새롭고 그 다음에 vague, 애매하고 모호하고 우리 배웠지 얼마 전에? 그지? 어제도 내가 지난번에도 수업할 때 보규랑 베이규 했었잖아요. 보규는 쌤 친구 알겠죠? 요거 이제 멋진 이런 뜻이고 베이규는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죠. ambiguous란 뜻이죠. 그죠? 장난 많이 친다 내가 이런 거 잘 알아둬야 돼. 자, 새롭고 모호하고 그리고 unpredictable.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벤트로 물론 라벨링이 되어 있고 and experience 그리고 경험들이 있다는 거지. as uncertain. 여전히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모호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본능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그래서 our brain, 우리 뇌는 그러면 then generating sensation. 잘 봐. 내가 어디까지만 볼 거냐면 요 컴마까지만 볼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와볼게. 그러면 from the uncertain element가 하나일 거고 to keep us safe가 하나일 거고 얘가 뭘 꾸며줄 거냐면 액션 플랜을 꾸며줄 거고 액션 플랜은 왜 온 거냐면 병렬 구조로 명사 이렇게 온 거니까 이 문장에 동사가 없네. 무슨 말인지 알아?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묶으면서 와보니까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 근데 뭐 왔어? generating 왔잖아. 그럼 이거 뭐 바꾸라는 거야? 동사를 바꾸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됐죠? 얘는 generate로 바꾸면 돼요. 트로 바꾸던 됐지? generated로 바꾸던 그건 상관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동사로 바꿔야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5번은 뭐와 관련된 문제지? 동사 접속사 플러스 1은 동사의 개수. 한 문장 안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 라는 문장으로만 푸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큰 문제 없어요.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사 이렇게만 내가 쓸게요. 내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is는 1형식인데 여기서 쓰인 거는 그냥 동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is가 뭐니? 1형식이니 2형식이니를 물어본 거거든. 그래서 뭐 이걸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동사 이렇게 쓰면 결국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대부분 다 동사를 물어보는 거야. 잘 들어봐봐 얘들아. 잘 들어봐봐. 주격 관계대명사가 맞다는 건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야.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동사가 몇 형식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도 반 정도는 동사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 아니라고 치자. 아니라고 치면 1, 2번 제외하고 3번은 무조건 동사 문제지. 왜? 보온지 아닌지 알려면 동사가 2형식이어야 되잖아. 혹은 5형식이어야 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얘도 동사 문제 반 정도는 되지. 그지? 얘는 아예 동사 문제지. 얘 동사 문제는 답이지.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으로 문법 문제 동사가 답이 될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지금까지 평균 내면 80 몇 %가 나와. 이해됐어? 그런데 간접적인 동사가 아니라 직접적인 동사가 80 몇 %고 실제로 간접적인 것까지 합치면 내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이야. 이해돼? 이런 것까지 합치면 형용사, 부사, 구분 문제랑 관계대명사 문제까지 다 합쳐버리면 거의 95% 이상이 동사 문제라고 귀결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체크하는 것들은 대부분 동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쌤 문법책에 1강, 2강, 3강, 4강이 동사야. 내가 설명해줄게. 나도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강이 준동사였으니까 동사, 접속사 플러스 1인 동사의 개수가 아닌 것들에 대한 문법이지. 그치? 그러니까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먼저 하는 거잖아. 2번이 수일치고 3번이 태였고 이게 태인가? 나도 나이가 들었는가 맨날 저희가 까먹는데 아무튼 여기가 다 동사예요. 그리고 5강이 병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장의 구조로 바뀌어요. 6강이 관계대명사, 접속사, 관계부사와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 문장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단일하게 보는 거는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내 문법책의 절반 이상을 다 동사에만 할애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요. 알겠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다.